당신의 삶이 왜 좀처럼 변하지 않는지, 왜 내일이 오늘과 똑같이 느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 속에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내리는 모든 결정,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결과는 아주 작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질은 다름 아닌 당신 생각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에 몸을 맡긴 비행기처럼 어제 했던 똑같은 의심,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한계를 오늘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의 걱정거리가 이미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죠. 그러면서 왜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왜 내일도 오늘과 같을까 한탄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마침내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얕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의 완전한 통제, 즉 사고 마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당신을 망가뜨리기 전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가능성과 강력한 믿음을 심는 능력, 그리고 마침내 규율과 집중력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바로 지금부터 설계해 나가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한쪽 진영에는 두려움, 의심, 그리고 산만함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명료함, 목적의식, 그리고 강인한 규율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을 승리로 이끌거나 혹은 패배의 수렁으로 끌어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지휘관은 누구입십니?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당신을 괴롭혀온 두려움과 한계라는 낡은 목소리입니까? 당신이 당신 생각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되는 대로 떠밀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투는 사실 행동을 개시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전쟁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전쟁터이며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승리를 향한 진군이 되거나 패배를 향한 퇴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재능이나 기회 혹은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공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생각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명료한 마음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투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패배로 끝났을까요?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라고 단정 짓는 학생.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창업가. 너무 지쳤어.
더는 못 가 라고 되뇌는 운동선수. 이런 생각들은 그저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며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는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머릿속에서 울리는 패배의 목소리,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반복되는 생각은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은 당신의 행동을 이끌며 그 행동이 쌓여 당신이 사는 현실을 조각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르게 선택한다면, 만약 당신이 더 강한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면 더 강한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담대한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 담대한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꿈만 꾸는 미래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매일같이 충돌하는 두 개의 군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두려움, 의심, 나태함, 그리고 산만함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속삭입니다. 편하게 가. 안전한 길로만 다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다른 한쪽에는 명료함, 용기, 규율, 그리고 신념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전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라.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 순간 당신이 어느 쪽 군대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전쟁의 총사령관입니다. 어느 군대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왜 그들은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에 복종하며 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에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곧 사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건네지는 제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제안을 거부할 힘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패배한 채 인생을 표류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은 이 전투를 명확하게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승리해야 할 전장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면 그들은 확고한 결단력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두려움이 말을 걸면 그들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산만함이 유혹하면 그들은 칼같은 집중력으로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의 분위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마음에 뿌리내릴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치 전사가 군대를 지휘하듯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허용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일단 당신이 어떤 생각에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일단 적을 식별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전쟁터를 인식하면 당신은 승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바깥 세상부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속 전쟁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곳을 훈련시키고 규율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가장 위대한 승리는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쟁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전쟁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꿈이 태어나거나 혹은 묻히는 곳, 성공이 창조되거나 혹은 파괴되는 곳,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이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전쟁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휘할 수 있다면, 당신 바깥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머릿속을 떠다니는 임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고 반복하고 곱씹고 에너지를 쏟는 바로 그 생각들 말입니다. 이 지배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믿음을 설계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그 결정들이 모여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중력처럼 확실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꾸준히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찰나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생각이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기회 앞에서 움츠러들므로써 스스로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에 맞춰질 것이고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바꾸면 세상 자체가 바뀝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번의 실패, 수천 번의 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지배적인 생각이 어쩌면 저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하였다면 인류는 전구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배적인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 생각이 모든 실패를 이겨내게 했고 마침내 성공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장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항상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성장에 대해 생각하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당신이 곱씹는 것을 당신의 뇌는 중요하다고 표시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그것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 주위를 샅샅이 뒤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항상 문제만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괴적인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거절당했던 기억을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또 상상하다가 결국 두려움이 그들의 기본 감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무겁고 꽉 막혔으며 장애물로 가득한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바로 그런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생각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당신을 파괴합니까? 둘째, 차단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지배적 생각이 나타나면 머물게 두지 마십시오. 즉시 잘라내고 더 강하고 힘을 주는 생각으로 대체하십시오. 셋째, 반복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뿌리내릴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이 믿는 것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낡은 패턴은 약해지고 새로운 패턴은 강해집니다. 마침내 힘을 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 되고 당신의 삶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배적인 생각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행동을 형성하며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과를 낳으며 시간이 흘러 그 결과들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맹렬하게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그것들이 바로 지금 당신 인생의 각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고 반복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지배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특정 패턴 안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감정은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원래의 생각을 강화시키며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고리가 부정적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 덫에 갇힐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실수를 합니다.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은 수치심과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 소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원래의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거봐, 내가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 고리는 닫히고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순환이 거듭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져 마침내 당신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곧 당신은 단순히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는 실패자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고리가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패턴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반복하는 거짓말을 단지 너무 자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버립니다. 난 절대 성공 못할 거야. 나에겐 끈기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문장들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재생될수록 그 생각의 홈은 더욱 깊게 패입니다. 비극적인 부분은 이 고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환에 항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고리는 당신의 자신감만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기회,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앗아갑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야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않고 그리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는 결국 원래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 고리는 무자비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생각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넌 아직 준비 안 됐어라고 속삭일 때 그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 먹이를 줄 수도 있고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옥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고리는 당신이 그것에 복종할 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생각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그 감정들은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이 사슬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르게 선택하는 순간, 똑같은 파괴적인 순환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고리가 감옥이라면 자유는 당신이 그 순환을 깨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이유는 벽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문을 열어보려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의 목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리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수년을 앓아가는 패턴 속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순환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락하는 동안만 계속될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순환이든 깨뜨리는 첫걸음은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반복하는 단어들을 포착하고 뒤따르는 감정들을 관찰하고 그 패턴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식별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패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고리를 알아차렸다면 그것이 뿌리내리기 전에 방해해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행동은 생각을 차단합니다. 혹은 소리내어 멈춰 라고 외쳐 생각의 기세를 꺾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리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방법을 찾을 거야로 교체하십시오. 난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지금 행동함으로써 성장한다로 교체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반복을 통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입니다. 한 번의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장 자주 듣는 것을 믿습니다. 즉, 반복이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자기 암시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적인 긍정 확언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잃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고리를 굳힙니다. 즉, 부정적인 고리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와 정반대되는 담대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거십시오.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이 순환을 깨는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할까요? 그것은 규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현장에서 붙잡고 낡은 생각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낯선 노력보다 낡은 고리가 주는 익숙한 고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고리가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변화의 불편함을 견뎌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상승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선장이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기관실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지칠 줄 모르며 항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올바른 지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한계가 명령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충성스럽고 의심할 줄 모르는 잠재의식은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심지 않으면 부정성이라는 잡초가 저절로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습관, 감정적 반응, 자동적인 결정, 심지어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당신이 하는 일의 95%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잠재의식적 프로그래밍에 의해 주도된다고 추정합니다. 즉,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년 전에 쓰인 정신적 각본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했는지조차 기억나지 못하는 각본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든 그것은 자라날 것입니다. 의심을 심으면 당신은 망설임을 수확할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용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목적을 심으면 성공을 수확할 것입니다. 토양은 당신이 무엇을 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주는 것만을 생산할 뿐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복과 집중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뉴런들이 함께 발화합니다. 뉴런들이 자주 함께 발화하면 그들은 함께 연결됩니다. 연결이 강해질수록 그 생각은 더 쉬워집니다. 파괴적인 고리가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잘 닦인 신경 경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힘을 주는 생각을 공급함으로써 당신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증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명령입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엇을 각인시키고 싶은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호함은 모호한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강력한 결과를 만듭니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규율 있고 집중하며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와 같이 말입니다. 둘째, 감정을 담은 반복입니다. 단어만으로는 약합니다. 감정으로 충전된 단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확언할 때 강렬하게 말하고 보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잠재의식은 언어뿐만 아니라 느낌에 반응합니다. 셋째, 시간을 통한 끈기입니다. 한 번의 제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 꾸준하게. 당신이 명령을 반복하는 매일, 프로그래밍은 더 강해집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마스터키입니다. 일단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 편이 되면 모든 행동의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대담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집중력과 규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주는 것만을 생산할 뿐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심고 의도적으로 심고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심으십시오. 일단 당신의 잠재의식이 성공을 위해 프로그래밍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그에 맞춰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끝없는 알림, 끊임없는 의견, 당신의 주의력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반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온전히 현재에 있지 못하고 결코 온전히 몰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승리자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깊은 집중의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들은 주의력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성공, 숙달, 자유는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재능은 낭비되고 노력은 흩어지며 발전은 더딥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있다면 평범한 능력조차 비범한 결과를 낳습니다. 레이저빔은 단지 빛일 뿐이지만 집중된 빛은 강철을 자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특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과 마찬가지로 훈련하고 날카롭게 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들은 집중력을 근육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그것을 훈련합니다.
깊은 집중을 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음을 제거하십시오.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탭을 닫고 환경에서 유혹을 제거하십시오. 산만함과 싸우지 말고 그것들을 삭제하십시오. 둘째,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명확함은 집중력을 만듭니다. 셋째, 시간을 차단하십시오. 깊은 작업을 위해 특정 시간 블록을 할애하십시오. 이 블록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단일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은 잊으십시오. 그것은 신화입니다. 승리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합니다. 깊은 집중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른 도파민 분비를 갈망할 것입니다. 잠깐만 메시지 확인해 1분만 스크롤 해봐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이 규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집중을 마스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몰입은 행동이 수월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사라지며 성과가 최고조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몰입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집중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훈련할수록 이 상태에 의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산만함은 대중의 길입니다. 집중은 대가의 길입니다. 당신이 주의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결과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깊은 집중의 기술을 마스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이룰 수 없는 것을 몇 년 안에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산만함에 이끌려 계속 표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의력을 장악하고 보물처럼 지키며 깊은 집중에 막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집중이 가는 곳에 당신의 미래가 흐릅니다. 당신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부 세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믿는 것이 결국 외부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건설입니다. 건축가가 벽돌을 쌓기 전에 건물을 설계하듯 당신은 당신의 삶을 건설하기 전에 당신의 정신세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건설 현장입니다. 무엇을 지을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정신력 하나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 각자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힘, 즉 잘 훈련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전투는 당신의 마음, 바로 그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이기기 전에 당신은 생각 속에서 이겨야 합니다. 외부의 장애물을 정복하기 전에 내부의 의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마음의 통달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각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의심이 속삭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행동을 늦추지는 못합니다. 명료함, 규율, 그리고 신념. 이것이 바로 정신적 통달의 삼각형입니다. 통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변명을 희생해야 하고 낡은 패턴의 안락함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통달보다 쉬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그들은 목적과 힘,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합니다.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오늘 당신 스스로에게 한 다짐의 증표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나의 생각의 주인이다라고 적어보십시오. 그것을 쓰고 주장하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단어로 옮기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질은 당신 생각의 질입니다. 그것들을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마음을 통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비전 앞에